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가축 번식 생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과목 중에 육종학, 가축 번식 생리학, 그다음에 가축 사양학, 초지학 및 사료 작물, 그다음에 축산물 가공학 및 경영학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과목 정도를 뭐 이렇게 좀 압축해서 5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치르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자격증 시험은 NCS상으로 봐서 범위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자격증을 통과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축 번식 생리학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번식학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축 번식학. 첫 번째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돼 있죠. 수컷의 생식기관, 암컷의 생식기관. 이제 가장 번식의 기본적인 생식기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컷의 생식기관은 음낭, 정소, 정소 상체, 정관, 그다음에 요도, 부생식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실 부분은 부생식선, 여기 정낭, 전립, 요도구선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경 이렇게 되겠죠. 요 부생식선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해도 사지선다에서 쉽게 낼 수 있는, 그죠? 어떠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히 3개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를 출제를 하면 거기 정답에 대한 이론 여지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하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부생식선에 포함되는 것은 정랑, 전립, 요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음경, 수컷의 생식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좌측은 소, 우측은 돼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는 여기 이렇게 음낭이 이렇게 튀어나왔죠. 외부에 돌출되어 있거든요. 근데 돼지는 약간 잠복되어 있습니다. 정소가 이렇게 약간 함몰되어 있어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정소죠. 난자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나온 거니까 여기가 정소, 그 다음에 요도구선, 전립선, 정낭선 이렇게 요 정낭선, 전립선 이 부분에 대한 그 각각의 분비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분비물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더 시험에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도구선 이런 뜻이요. 음낭, 낭은 주머니 낭자죠. 그죠? 음낭은 정소를 싸고 있는 주머니로 체온보다 4 내지 7도 정도 낮아야 정상적인 정자의 생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수컷인 경우에는 음낭이 정상 체온보다 4 내지 7도 낮아야 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음낭이 체외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죠. 외기 온도가 높으면 음낭 표면의 주름이 펴지면서 늘어지고 온도가 낮으면 주름이 생기면서 몸 쪽으로 당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수축, 주름이 있죠. 음낭에는. 주름이 있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합니다. 돼지의 음낭은 뚜렷이 돌출되지 않고 체구에 비해서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그림에 굳이 소와 돼지를
따로 보여주는 이유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돼지의 음낭은 뚜렷이 돌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정리하십니다. 반대로 소의 음낭은 뚜렷이 돌출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다른 소, 돼지, 면양, 사냥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놓고 다음 축종 중 음낭이 뚜렷이 돌출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돼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정소, 테스티스 이렇게 됐죠. 여기를 탁 잘라서 정자에 관한 수컷에 관한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정소는 좌우 한 쌍으로, 그죠? 좌우 한 쌍이죠. 음낭이 주머니 안에 있다.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 정소의 중요한 기능은 정자의 생산과 수컷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합니다. 여기. 정소 소엽은 정소의 기능 단위이며 세정관은 정자 형성 상피로 구성된다. 정자 형성 상피는 성세포와 세로톨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별표를 안 하고 있죠. 별표 하나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별표 2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특별한 표시를 안 하는 이 뒤에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기출문제 예를 보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절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부터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하십니다. 정자 생산은 곡세정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는 빈출이에요. 정자 생성은 곡세정관에서 이루어진다. 저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몇 번 물어봤어요. 여기는 외우십니다. 곡세정관 주변의 세로톨닌 세포는 상세포에 영양 공급과 대사 물질을 배설하고 세정관 사이의 간질세포에서는 황체 형성 호르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번식학의 특징은 외울 게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각 용어에 대한 암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5과목 중에 용어에 대한 암기 과목 부분이 가장 많은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호르몬 부분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하고 이 과목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 LH가 뭐였지? 그런 거, 주택공사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황체 형성 호르몬 그냥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일반적으로 황체 형성 호르몬 이렇게 나올 확률이 가장 커요. 그런데 예문에 4가지 예문 중에 LH 혹은 FSH 이렇게 그 전공 용어로서 약어로서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외웁니다. 황체 형성 호르몬 LH의 영향을 받아서 수컷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생성된다. 수컷 호르몬은 부생식기 발육과 여기에요. 수컷 호르몬은 생식기 발육 아니죠. 부생식기 발육과 분비 활동을 촉진하고 2차 성직 및 성욕을 발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컷의 테스토스테론은 2차 성징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도 빈출이에요. 수컷의 2차 성징과 관련이 있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정소의 모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곡세정관에서 여기 곡세정관이요. 곡세정관에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곡세정관, 직세정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 그림만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그냥 개념 정도만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각 부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의, 특히 이 번식학은 이해보다는 정의를 많이 아셔야 돼요. 안드로겐, 수컷 생식에 관계되는 호르몬의 총칭이고 정소 이외의 부신피질, 난소 등에서 생성이 됩니다. 여기 암기. 이 안드로겐 있잖아요. 안드로겐은 분명히 수컷 생식에 관계되는 호르몬의 총칭이야. 안드로겐이요. 수컷 생식에 관계되는 모든 호르몬을 다 그냥 총칭해서 안드로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분비가 어디서 돼요? 그럼 정소에서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난소 등에서, 정소 이외의 부신피질과 난소 등에서도 생성돼요. 이 부분 암기하십니다. 안드로겐의 분비 장소, 정소, 부신피질, 난소 이렇게 봅니다. 역시 세 개죠. 하나, 둘, 셋. 특히 난소를 주의하셔야 돼요. 난소. 이 분명히 수컷 호르몬인데, 총칭인데 난소에서 왜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흔히 나이가 들수록 남자분이시지만 남자 호르몬은 적어지고 뭐 여자 호르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난소에서 생성이 된다. 테스토스테론,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 LH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약어로 나올 겁니다. 저 약어로 외지 않으면 계속 앞쪽으로 가야 돼요. 황체 형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정소의 간질세포에 생성되는 수컷 호르몬.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LH의 영향을 받아요. 황체 형성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2차 성징, 투쟁심이 생기고 뼈대 뿔이 굵어진다. 이거 가축이죠, 지금. 투쟁심이 생기고 뼈대 뿔이 굵어진다. 정자 형성 세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세정관이다. 그래서 이게 형성되는 위치는 곡세정관 이렇게 물어봤죠. 정소상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정소상체를 두부, 체부, 미부로 구성합니다.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중심, 체부, 꼬리 부분으로 구성되며 정자의 운반, 농축, 저장, 성숙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부분 외우셔야 돼요. 정소상체의 기능, 정제 운반, 농축, 저장, 특히 이 농축, 저장, 성숙 이 부분을 몇 번 물어봤어요. 이거 빈출 문제입니다. 정자의 운반, 농축, 저장, 성숙하는 기관 이렇게 물어보면 정소상체입니다. 우선 운반을 얘기했으니까 운반, 정액 사출의 입력으로 평활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해서 정제를 운반하고 사출하는 거죠. 정자 생산에 따른 압력으로 곡세정관, 여기서 형성이 만들어져서 정소망을 거쳐서 정관 수출관을 거쳐서 정소상체로 운반된다. 이 운반되는 순서, 경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도 출제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곡세정관,
정소망, 정관수출관, 정소상체, 경로요.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하십니다. 농축, 상피세포를 통해 정자 부유액이 체부에서 흡수되어서 40 내지 80배로 농축되고 정소상체 두부 및 체부에 1억 마리, 밀리리터 한 1억 마리의 정자 농도가 미부에서는 4억 마리로 농축돼요. 그러니까 4배 농축되는 거죠. 밀리리터당 약 1억 마리였는데 두부와 체부에서는 약 1억 마리였는데 미부 끝에 가면 이게 지금 움직이는 순서겠죠. 두부에서 체부로, 체부에서 미부로 이렇게 가니까 뒤로 사출되기 전에 뒤로 갈수록 농축이 된다. 약 4배 정도 농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축, 저장. 이게 왜 제가 4배, 밀리리터당 1억, 밀리리터당 4억 이렇게 얘기를 안 했냐면 축종마다 다르거든요. 축종마다 정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마리수로 외우는 것보다는 몇 배 정도,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소의 정소상체 미부에서 50 내지 74억 마리의 정자가 존재한다. 소의 정자는 약 60일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60일 이후 정액 배출이 안 되면 상태가 불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액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뭐 죽어 있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형인 정자도 있고, 뭐 운동성이 이미 떨어진 정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 소의 정자인 경우는 60일 정도 생존한다. 어떤 상태, 아무리 건강한 상태, 왜냐면 이 60일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지금부터 60일, 내일부터 60일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정액을 받으면 모든 정자가 다 100% 정상적일 수는 없어요. 거의 그거는 희박하죠. 만들어진 일수가 틀리고, 그죠?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100% 다 정상적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대신 이제 그 비율의 문제, 비율. 그죠? 성숙, 정소상체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에 의해서 성숙이 됩니다. 정소상체 미부에서 성숙이 완료되어 여기는 암기. 정자가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성숙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미부에서, 정소상체 미부에서 성숙이 완료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자는 운동성 및 수정 능력을 획득해요. 이전에는 수정 능력이 없어요. 수정 능력이 없습니다. 정자의 완성은 어디? 정소상체 미부입니다. 정소상체 미부에 와야 수정 능력을 획득한다. 여기도 빈줄이에요. 정관은 한 쌍으로 정소상체 미부에서 요도까지의 관으로 정자를 운반하는 통로, 덕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정관 끝에 굵게 확장된 선단물을 정관 팽대부라고 하며 교미시 정자를 물총처럼 쏘는 사출기 역할을 한다. 팽대부, 사출기 역할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팽대부, 사출기 역할 이렇게요. 돼지, 고양이는 정관 팽대부가 없다. 여기 암기. 항상 시험에 개요, 정의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예외가 또 자주 나오죠. 모든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수컷은 정관 팽대부에서 사출기 역할을 하는데 고양이와 돼지는 이 정관 팽대부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고양이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지요.
우리 가축이니까 반려동물이라면 반려동물에 관한 시험이라면 그냥 뭐 동물보건사 이런 경우 국가 공인 시험이 생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고양이가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번식 쪽에서. 근데 우리는 가축이니까 당연히 주 축종인 돼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돼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돼지는 정관팽대부가 없다. 이렇게. 여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부생식선 세 가지 외우라 그랬죠. 정랑선, 전립선, 요도구선 반드시 외우셔라. 정랑, 전립, 요도구선으로 구성된다. 정랑선은 방광 입구에 포도송이처럼 된 한 쌍의 선체로 알칼리성 분비물을 배출하며 소의 정액의 32 내지 40%를 차지한다. 부유물질이 있거든요. 정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유물질이 있어야 되니까 정자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며 인산왕충액이 들어있어서 정액 산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자 손상을 방지한다. 여기는 정리해야 돼요. 정자는 완충 용액이 있어요. 인산 완충액. 그러니까 인산 그러면 산성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자가 정액이 사출돼서 난소에 들어갔을 때 난소란다. 그 암컷의 생식기관에 딱 사출됐을 때, 질에 사출됐을 때에 그 안쪽은 산성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염기성 쪽에서 산성 쪽으로 탁 사출이 되면 그 충격에 의해서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또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충격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완충액, 인산 완충액에 산성에 대한 완충액입니다. 인산 완충액이 들어있어서 정액 산도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는 역할 이렇게 됩니다. 정랑선이에요. 여기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산을 외우시면 우리가 ATP 단순하잖아요. 그죠? 아, 인산. 이게 에너지원 되겠죠? 인산 자체 ATP를 가지려면 인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관시켜서 정자의 에너지원이면서 완충 역할을 하는 인산 완충액이 들어있어요. 정랑선에서 분비되는 물질에는, 분비물에는. 여기도 정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컷에 대한 지금 생식 기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암기하세요 하는 부분이 이미 지금 시작 초입인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번식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중요한 거를 암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꽈락이 결정될 수 있어요. 전립선은 골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선체로 정의 특유한 냄새를 낸다. 여기에 암기. 이것도 빈출이에요. 정액의 특이한 냄새를 내는 분비선은 전립선이에요.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 빈출 문제입니다. 정액의 특이한 냄새를 내는 알칼리성 액체. 알칼리라고 그랬죠, 제가. 정액은. 그 다음에 산성, 암컷의 생식기관에 들어갔을 때에 갑자기 산성이니까 충격에 의해서 많이 죽어요. 죽고 이제 살아남은 정자가 올라가는 거죠. 정제의 운동과 대사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하며 성숙하면 비대해진다. 여기서 정리할 것은 특이한 냄새예요. 특이한 냄새. 전립선은 좌엽과 우엽으로 되어 있으며 요도 기부를 공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고 개는 정랑선과 요도구선이 없고 전립선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부분도 정리를 한번 하세요.
여기에 만약에 소, 돼지, 닭 주요 가축이 있다면 그거를 외우는 게 팽대부처럼 고양이 대신에 돼지가 더 나올 확률이 큰데 여기는 딱 개만 해당되거든요. 정낭성과 요도구선이 없다. 개예요, 개. 암기사항. 개는 정낭성과 요도구선이 없다. 자, 이거 개는 우리가 가축 번식하겠는데 외워야 되나요? 개 가축이죠. 개 가축입니다, 여러분. 축산법에 따르면. 돼지는 정낭성과 요도구선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정장이란 정액 중 정자를 제외한 액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혈구, 혈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낭액, 전립선의 요도구선액 이런 것을 다 포함한 액체 성분을 정장이라고 한다. 이건 개념을 이해하세요. 정장이라고 한다. 요도, 오줌과 정액의 통로로 요도구와 음경부를 나누고 요도 선반부에 요도 구선이 있고 음경, 수컷의 교미기관으로 해면체로 되어 있고 교미시 다량의 혈액이 흘러 들어가서 충혈되고 발기된다. 한 쌍의 음경 해면체, 한 개의 요도 해면체, 요도구 음경 귀두로 구성한다. S자형으로 망곡된 음경이 일직선으로 신장되면서 음경이 표피 밖으로 나오게 된다. 말은 X자형 만곡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예외죠. 여기도 정리. 이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기하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합니다. 말은 X자형 만곡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만곡이 있다. 예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따로 외워야 되는 거죠. 정제 사출 경로 곡 세정관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출발 선상은 항상 정자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감수 분열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져야 돼. 거기가 출발점이 되겠죠. 곡 세정관에서 직세정관으로 간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에 정자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그럼 1번 곡세정관, 2번 직세정관, 3번 정소망, 그죠? 4번 정소상체 두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곡세정관 이 부분을 거쳐서 맨 끝에 음경을 거쳐서 사출된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려면 사실 저 맨 앞에부터 이 끝에까지 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어야 되죠. 중간에 여기를 잘라 놓고 낸다거나 이게 안 되거든요. 사출 경로. 그럼 예문에서 1번에 저거 2번에 3번에 아주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의 난이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서 한두 개 살짝 바꿔놓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보통 사지선다를 만들다고 하면 시작점이 같은 것이 두 개, 맞는 것이 두 개, 틀린 것이 두 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제를 하려면 그 예제를 구성할 때에 다 틀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작점을 아느냐 모르냐 그걸 물어볼 수 있고 끝 지점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끝 지점은 뭐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곡세정관이냐 직세정관이냐 이걸 물어볼 거예요. 처음 시작점을. 일단 거기서 하나만 걸러내도 이지선다가 되죠. 둘 중 하나가 맞게 되거든요. 사지선다 중에서. 곡, 그 다음에 직, 그 다음에 정소망 이렇게. 나머지 두부, 체부, 미부는 이해하실 테니까 여기까지 정도 정리를 해두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곡, 직, 그 다음에 정소, 망. 그러면 저 부분을 어렵게 응용을 해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암컷의 생식 기관이에요. 암컷의 생식 기관은 난소, 난관, 자궁, 질, 외음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소의 생식기를 그려놓은 거예요. 직장 밑에 이제 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자궁 경부 있겠죠. 자궁 경부. 그다음에 난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중간에서 자궁 경부에서 요 자궁 경부에서 나오면 요 난소 누대부 요런 데 중간에서 정자와 만나서 수정을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뭐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생식기관 옆에는 소고 이쪽은 돼지예요. 돼지. 근데 자궁의 생식 이 모습 이런 건 뒤에 나중에 자궁의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하시면 돼요. 쌍각자궁이냐, 뭐 사람 그 원형이냐 이런 거 있거든요. 자궁 단각이냐 쌍각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뒷부분에 가서 지금 얘기하면 또 혼동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한번 그렇구나 그 정도. 중요한 것은 각 용어에 대한 이제 정의를 외웁니다. 난소는 신장 뒤쪽에 복각 내 좌우 한 쌍으로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정소도 음낭. 정소가 두 개죠. 이렇게 두 개죠. 난소도 한 쌍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나뉘었다 뿐이지. 엄지손톱 모양의 타원형으로 수질과 피질로 되어 있고, 피질에서는 난자가 형성되고 암컷 호르몬 에스트로겐을 생성해서 분비합니다. 수질에는 혈관, 림프관, 신경 등이 존재하고, 난포의 종류, 원시 난포, 1차, 2차 난포. 난포의 종류 정리합니다. 생식기관 제일 처음 난포의 종류. 원시 난포, 태아기에 형성되며 분열을 정지한 상태에서 난원세포로 편편상피층에 쌓여 있다. 1차 난포, 난원세포는 출생 시 두께가 증가돼서 입방 또는 원주상 상피로 쌓여 제1난모세포가 되며 퇴화하거나 제2차 난모세포로 분화된다. 이거는 나중에 그 감수분열할 때 다시 도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1차, 2차의 개념 그 정도는 이제 들으시면 아셔야 될 정도. 1차 난포세포가 발육되면서 이를 싸고 있는 난포세포도 분열 증식으로 여러 층으로 되며 투명대가 형성된다. 여기에 투명대가 형성된 거 제2차 난포죠. 투명대가 형성된다. 2차 난포. 나중에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수정이 되려면 저 투명대를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체라니 완성체. 제2차 난포입니다. 이 부분. 3차 포상난포라고도 하면 난포세포층이 한층 분화 증식하면서 난포관과 난포액이 형성되고, 그라프 난포, 배란 직전에 성숙된 난포로 난포강은 더욱 커지고 단백질과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은 난포액이 충만해서 파열 직전에 이른 난포가 그라프 난포예요. 난포의 마지막 단계,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그라프 난포입니다. 배란 직전의 난포, 그라프 난포. 여기를 암기하십니다. 배란 직전의 난포, 그라프 난포. 배란 난포 수. 한 발전기에 발달하는 그라프 난포의 수는 가축의 품종과 유전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서 단태동물과 다태동물 다르겠죠. 당연히 난자가 몇 개가 형성되느냐. 다태동물은 다수고
단태 동물은 하나겠죠. 남포의 성숙과 배란은 성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성선 자극 호르몬 요거 GTH 여기도 외워야 돼요. 결국은 뭐 뒤에 가면 다 외우게 되는데 지금 요 단계부터 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 편할 수 있어요. 성선 자극 호르몬 GTH 이렇게 됩니다. 고나도트로픽 호르몬 이렇게 돼서 그냥 G 고나도 여기까지 하나 트로픽 호르몬 이렇게 되거든요. 성선 자극 호르몬. 그라프 난포는 배란 직전. 난자를 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배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황체를 형성하고 여기가 시발점이에요. 쭉 이렇게 와서 원시 난포에서 성장류 난포에서 그라프 난포가 되면 배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사이클. 난포의 파열, 성숙된 그라프 난포가 파열해서 난자와 난포액을 방출하고 발정 주기에 따라 난자와 난포액이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죠. 배란. 난자가 배출되는 것, 배란. 발정 주기에 따른 그라프 난포의 수. 소나 말은 1개 내지 2개예요. 보통 단태 동물이니까 1개. 그죠? 돼지는 18개 내지 25개. 면양과 염소는 조금 많아요. 1개 내지 4개. 개는 7개 내지 8개. 개도 다태 동물이니까. 이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돼지 같은 경우 다태 동물이면서 18개, 25개 그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란시 소와 말은 난포각 내 출혈을 동반한다. 난포액은 정제의 운동성 증진, 첨체 반응 및 수정 능력 획득에 관여한다. 난포액, 여기도 암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암컷의 생식견을 하고 있죠. 그죠? 이 앞에 테스토스테론이 난소에서도 배출된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이 난포액은 암컷 생식기관에서 배출되는 건데 누구한테 관여해요? 정자의 운동성 증진에 관여하고 첨체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자잖아요. 그죠? 정제, 첨체, 반응 및 수정 능력 획득에 관여해요. 다. 여기 정리하십니다. 운동성 증진 하나, 첨체 반응 둘, 수정 능력 획득 셋.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 그럼 사지선다 중에 다음 중 난포액의 역할과 관련이 없는 것,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이 이외의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겠죠. 일단 여기는 난포액은 암기하십니다. 정제 운동성 증진, 첨체 반응 및 수정 능력의 관여. 난포의 폐쇄, 출생 시 양쪽 난소에서 존재하는 남모세포예요. 남모세포. 이 수는 품종에 따라서 다르며 보통 6만 개 내지 10만 개 존재하나 모두 성숙 배란하지 못하고 도중에 퇴화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암컷인 경우에는 난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그런 문제죠.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일정 부분을. 다 쓰면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양을 다 쓰면 빨리 그 임신 가능 기간이 가임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가축일 때에 인공수정, 그죠?
혹은 뭐 수정란 획득을 위해서 다배란시킵니다. 다배란시켜서 그 배란수를 인위적으로 많이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사를 많이 맞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맞으면 맞을수록 내가 가임 기간이 빨리 오겠죠. 가임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게 빨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다 쓰지는 못한다. 황체 형성, 배란후 황체 세포에 비대해서 황체가 형성되고 프로제스테론 혹은 뭐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서 임신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프로게스테론 임신 유지 기능 여기. 소의 황체 발달은 발정 주기 3일부터 12일까지 급격히 발달하고 16일까지는 유지되다가 퇴행한다. 돼지의 황체 발달은 발정 주기 2일부터 8일까지 급격히 발달하다가 15일까지 유지되다가 퇴행한다 하는 거죠. 뭐 소와 돼지의 황체 발달의 날짜 수를 물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이게 모든 그 포유동물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각각 특정을 가지고 급격히 발달하다가 얼마 뒤에는 퇴행한다 뭐 그런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임신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은 정리하셔야 돼요. 임신 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 그럼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황체 퇴행, 수정이 되지 않으면 황체는 퇴행되며 백색 또는 연한 갈색의 백체가 형성되고 황체 퇴행은 발정 주기 14 내지 15일에 개시되며 36시간 경과 후 절반으로 축소된다. 난포가 발달됨에 따라 에스트로겐이 증가되고 PGF 분비를 촉진시킨다. 프로게스테론. 자, 황체와 백체, 난소의 배란된 자리에는 황체가 생기고 이 앞에 우리 그림 봤지요. 제가 시작점이 황체라고 그랬죠. 황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난포가 이렇게 자라면서 맨 마지막에 그라프 난포가 되면 배출. 다시 이미 배출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배출된 자리는 갑자기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좁아지면서 다시 황체 형성하고 또 사이클을 그리는 거고. 그게 이제 임신 주기가 배란 주기죠. 그러니까 배란 주기가 되겠죠. 황체가 생기고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황체가 백체로 변화하지 않고 임신 황체로 된다. 백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임신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백체는 난소 안에 남고 황체는 황색 색소 과립이 많아서 노란색을 띈다는 거예요. 황체, 말 그대로 노란 체, 세포라는 얘기예요. 몸체자. 백체, 흰색 세포, 몸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임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요 색소를 보고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난관. 난관은 난자와 정자의 운반 통로이며 누두부, 팽대부, 협부로 구성된다. 누두부, 팽대부, 협부. 난소에 인접한 난관은 난관 누두부이며 어디부터? 누두부, 팽대부, 협부.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누두부, 팽대부, 협부. 끝부분의 난관체는 난소를 감싸고 있는 난관으로 이동시킨다. 난관 팽대부는 여기 암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부위, 난관 팽대부. 이거 물어볼 때 꼭 난관 누두부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장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난관 팽대부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지선다 중에
여러 가지 문장을 줘놓으면서 여기 누두부를 주는 경우예요. 1번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부분은 난과 누두부다. 그리고 또 2번은 다른 얘기 이렇게를 써놓으면 혼동되기 쉽거든요. 난관 팽대부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반드시 암기 빈출 문제입니다. 여기가 빈출이에요. 수정이 된 후에는 수정란이 자궁각으로 이동하면서 난할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난할, 감수분열. 아니, 감수분열인다. 그거는 정자와 난자가 만들 거. 난할.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그죠? 분할. 정자 및 난자의 운반은 선모세포의 운동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거죠. 정자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꼬리가 있잖아요. 여기 머리 부분에 첨체, 머리부분 첨체라고 하는데, 우리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요. 여기에 효소가 있죠. 난자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막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뚫고 들어가면, 한 마리가 들어가면, 원래 이 막이 다시 닫히죠. 그래서 다정자 침입을 방지하죠. 요 뒤에가 에너지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이제 꼬리가 해서 꼬리 운동을 해서 올라가는데, 난자는 그냥 구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성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운반을 못하고, 난소에 있는, 자궁 안에 있는 난관 부위에 있는 이 육모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밀려나가죠. 난관 팽대부까지 밀려나가면, 이동을 하면 거기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각각 그 용어와 그 다음에 기능,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외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정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암기할 게 많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자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험에 역시 빈출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